안녕하십니까. 실리콘2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실리콘2가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소폭 조정의 흐름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종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뭐 종목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2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의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주분들한테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2의 앞으로의 흐름,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부터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실리콘2는 분명히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흐름 잘 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날 기준으로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추세가 이제 다시 단기성 방향성은 이제 하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다시 뭐 얼마까지 이제 조정의 흐름이 받을지는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먼저 지금 중요한 좀 지지 라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는 라인은 저는 한 76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종목을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 실리콘2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자체는 저는 실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주식회사의 근본 자체는 항상 실적이 좋냐로 따집니다. 아니면은 어떠한 테마성을 갖고 있냐라는 건데, 뭐 테마라고 하면은 실리콘2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화장품 쪽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의 화장품 산업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수출도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실리콘2는 사실 어떤 중국에서의 매출 영향보다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좋게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리콘2를 38,600원일 때도 이 눌림목이 나왔었던 구간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매물대를 먼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매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최근에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하는 가격대의 매물대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돌파를 또 했다가 지금 눌릴 때, 또 특히 오늘 같은 날에 매수를 못했으면 이런 날 하는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를 기다립니다. 아니면은 사실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운이 좋게도, 예를 들면 정말 저점에서 어떻게 잡아서 이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또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6월 11일 날에도 꼭지 같은 구간에서도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명심을 하셨으면 거는, 좀 너무 좋다, 종목이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저는 차라리 따라 잡으시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와 좀 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눌림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러면 실리콘2가 좀 얼마까지 조정을 받을까라는 부분일 텐데, 저는 지금 이 매물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매매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 화살표가 뜰 때마다 이제 매수하자라는 지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다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줬었고, 파란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면은 살짝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실리콘2가 파란색의 화살표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눌림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리콘2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 구간입니다. 자, 항상 주식은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하는 라인도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2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어차피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음봉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잡는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자라는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2라고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리콘2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눌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에 대한 관점을 제가 잡아가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오늘 같은 날에 저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사인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도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이런 파동을 공략을 하면서 좀 복리의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는 좋은 장기 투자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제가 실전에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2 최종 요약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실리콘2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에서는 가장 중요했었던 요 5만 1,000원의 가격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2차에 대한 이제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기 네모칸 구간이 1차에 대한 파동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나긴 눌림에 대한 조정을 줬었고, 이제 2차에 대한 파동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여전히 지금 장기 추세 다 살아 있습니다. 단기 추세도 살아 있고, 그래서 눌림에 대한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